야, 이 녀석아.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이 고기 한 점 꼭꼭 씹어 먹거라. 세상이 아무리 모질어도 배가 든든해야 견디는 법이니 이거 먹고 기운 차려서 꼭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알겠느냐? 장터에서 구걸하던 거지 소년에게 건넨 고기 한 점. 그것이 훗날 나라를 구하는 거대한 기적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눈보라가 몰아치는 엄동설한 며칠째 굶주려 장터 바닥에 쓰러지듯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냉대 속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던 그 아이에게 이름 없는 주막 할머니가 건넨 것은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두툼한 돼지고기 한 점이었죠. 이걸 먹고 꼭 살거라. 때가 없는 그 작은 선의가 씨앗이 되어 10년 뒤 조선 천지를 뒤흔드는 위대한 기적을 꽃피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 고을 전체의 운명을 바꾼 고기 한 점의 놀라운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작은 마음 한 조각 보태주신다면 큰 복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삭풍이 살을 내는 정월 대보름날이었습니다. 장터 한복판, 사람들의 발길이 분주한 그 한가운데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소년 하나가 흙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지요. 길남이었습니다. 며칠째 한 톨의 곡식도 입에 넣지 못한 그 아이는 이미 걸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리 비켜, 더럽게. 에이, 재수 없게. 장터를 지나던 사내 하나가 길남의 몸뚱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길남은 구르듯 바닥에 쓰러졌지만 일어설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흙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눈꺼풀을 감아갔지요. 이제 끝인가? 그때였습니다. 구수한 고기 삶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 녀석아, 정신 차려보거라. 거친 손마디가 길남의 뒷덜미를 부축했습니다. 눈을 간신히 뜨니 주름투성이 얼굴의 박노파가 길남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추운 날에 얼어 죽겠구나. 어서 따라오너라. 박노파는 길남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주막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저런 거지를 주막 안으로 들이시게요. 저 더러운 것이 음식에 손이라도 대면 어쩌려고. 박노파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길남을 주막 안쪽 가장 따뜻한 아랫목으로 데려가 눕혔지요. 그리고는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갓 지은 하얀 쌀밥을 푸짐하게 퍼 담았습니다. 그 위에 자신이 가장 아껴두었던 두툼한 돼지고기 수육 한 점을 올렸습니다. 주막 손님 하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노파님, 저런 놈한테 귀한 고기를 주시다니요. 박노파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파 죽게 생겼는데 어찌 그냥 보고만 있겠소. 그리고는 길남 앞에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이 녀석아,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이 고기 한 점 꼭꼭 씹어 먹거라. 세상이 아무리 모질어도 배가 든든해야 견디는 법이니 이거 먹고 기운 차려서 꼭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알겠느냐? 길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뜨거운 고기를 입에 넣는 순간 기름진 육즙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심장이 다시 요동쳤습니다. 평생 처음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길남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이 은혜를. 박노파가 길남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말 말고 어서 먹어. 다 식겠다. 길남은 눈물을 훔치며 밥을 먹었습니다. 한술 뜰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요. 이 은혜 반드시 갚겠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자 길람은 무릎을 꿇고 방 노파를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이 은혜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방 노파는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낡았지만 깨끗한 보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걸 가지거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정직한 땀을 흘려서 꼭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알았느냐? 예, 할머니. 길람은 보찜을 받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주막을 나서는 길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박노파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무사히 살아주기만 해도 좋겠구나. 그러나 길람이 장터를 벗어난 직후였습니다. 장터를 주름잡던 왈패 서너 명이 주막으로 몰려들어왔습니다. 거지 새끼한테 고기를 줬다며? 노파, 우리도 배가 고픈데 왜 우리한테는 공짜로 안 주시오? 왈패들이 상을 엎고 그릇을 깨트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노파는 아무 말 없이 깨진 옹기 조각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저 길람이 무사히 고개를 넘기만을 바라며 묵묵히 슬픔을 삼켰지요. 장터를 떠난 길람은 사흘을 걸어 이웃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고을에서 제일 가는 거상 조씨가 살고 있었지요. 길람은 조씨 댁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인 어르신, 이 천한 몸 굳은 일이라도 시켜 주십시오. 마침 나오던 조씨가 길람을 내려다봤습니다. 내 눈빛이 예사롭지 않구나. 좋다. 마구간 일부터 해보거라. 감사합니다. 주인 어르신. 길람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마구간을 청소하고 말에게 여물을 주고 짐을 나르는 일까지 도맡았지요. 석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조씨가 길람을 불렀습니다. 길람아, 내 성실함이 마음에 든다. 오늘부터 안채 일을 거들도록 하여라. 황송하옵니다, 주인 어르신. 그러나 이 모습을 지켜보던 자가 있었습니다. 조씨의 친조카 조성두였습니다. 조성두는 측근을 불러 속삭였습니다. 저 천한 놈이 삼촌의 신임을 받다니 꼴도 보기 싫구나. 도련님, 어찌 하시렵니까? 좋은 수가 있지. 오늘 밤을 기다려라. 그날 밤이었습니다. 조성두는 안방 마님의 비취 놀이개를 몰래 꺼내 길람의 보찜 속 깊숙이 숨겨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방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내 놀이개가 없어졌어요. 조씨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서랍 속에 고이 모셔둔 비취 놀이개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조성두가 나섰습니다. 삼촌,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조성두는 하인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 중 누가 감히 주인댁 물건에 손을 댔느냐? 그리고는 길람의 보찜을 집어 들었습니다. 이 거지 놈의 보찜부터 뒤져보겠습니다. 보찜을 풀자 비취 놀이개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길람은 얼어붙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조성두가 길람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 도둑놈이 감히 발뺌을. 삼촌, 당장 관가에 넘기십시오. 길람은 포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관아의 어두운 감옥 안 길람은 결박당한 채 꿇어 앉혀졌습니다. 포교 하나가 몽둥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놈, 훔친 죄를 자백하면 살려주마.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누명입니다. 이 악착 같은 놈이. 몽둥이가 길람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살점이 터지고 피가 흘렀지만 길남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정직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박노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길남은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조씨 댁으로 돌아가자마자 조성두가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내 놈, 감히 내 계략을 빠져나가다니. 도련님, 저는 정말. 조성두가 길남을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도둑이라는 낙인을 찍어주마. 조성두는 길남의 얼굴에 인두를 가져가려 했으나 길남이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이놈이. 조성두는 칼로 길남의 등을 그었습니다. 깊은 칼자국이 등에 새겨졌습니다. 흑. 길남은 피를 흘리며 대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다시는 이 고을에 나타나지 마라. 길남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피가 계속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산으로 깊은 산속으로 도망쳤지요. 그날 밤 차가운 바위에 등을 기댄 길남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듭니까? 복수심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조성두, 반드시. 그러나 다시 박노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직한 땀을 흘려서 꼭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길남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를 실망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틀째 길남은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산길을 헤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짐승의 울음소리 너머로 사람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놓아라, 이놈들아. 거친 사내들의 고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길남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산적 대여섯 명이 백발의 노인 한 분과 무사 한 명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노인네, 순순히 짐을 내놓으시지. 노인을 지키던 무사가 칼을 휘둘렀지만 중과부적이었습니다. 길남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위쪽에 커다란 바위 더미가 보였습니다. 저것을 굴리면. 길남은 힘을 다해 바위를 밀었습니다. 바위가 굴러 내려가며 산적들을 덮쳤습니다. 으악. 뭐야. 산적들의 대오가 흐트러졌습니다. 노인 어르신, 이쪽입니다. 길남은 노인을 부축해 동굴로 유인했습니다. 산적들은 바위의 겁을 먹고 퇴각했습니다. 제기랄, 오늘은 재수가 없군. 길남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퍽. 등 뒤에서 화살 하나가 날아와 길남의 어깨를 관통했습니다. 크아. 길남은 노인의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노인은 길남을 받아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구했구나. 노인은 길남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등에는 깊은 칼자국 흉터가. 이 아이, 범상치 않구나. 노인은 길남을 자신의 은신처로 데려갔습니다. 정성껏 치료하기 시작했지요. 길남이 눈을 떴을 때 낯선 방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깨끗이 싸매져 있었고 옆에는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지요. 깨어났구나. 노인 어르신, 여기가 어디옵니까? 노인이 잔잔히 웃었습니다. 나의 은신처다. 내가 나를 구해주었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구할 차례지. 은신처라 하셨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이 판서라 하오.
한때 정승의 반열에 올랐으나 간신들의 모함으로 죽음을 위장하고 이곳에 숨어 지낸 지 벌써 10여 년이 넘었소. 길람은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판서님이시라니. 소인이 감히. 아니다. 내 눈빛을 보아하니 범상한 아이가 아니구나. 내 등의 흉터는 무엇이냐? 길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명을 쓰고 악인에게 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했구나. 내 마음속에는 아직 선한 빛이 남아있다. 이 판서가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길람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를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이 판서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좋다. 내가 너를 제자로 삼겠다. 그날부터 길람의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천자문부터 다시 읽어라. 예, 스승님.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칼을 쥐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예, 스승님. 세월은 물 흐르듯 흘렀습니다. 1년, 2년, 5년. 어느덧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길람은 이제 25살의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학문에도 무예에도 뛰어났지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이 판서가 길람을 불렀습니다. 길람아, 이리 오너라. 예, 스승님. 이 판서는 붉은 보자기에 쌓인 물건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나의 신표다. 그리고 이것은 임금께 전할 밀지이니라.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지금 조정에는 간신들이 들끓고 충신들은 탄압받고 있다. 너는 이것을 가지고 도성으로 가거라. 길람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소인이 어찌 감히. 너라면 할 수 있다. 너는 더 이상 장터의 거지가 아니다. 이 판서가 길람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가서 과거에 응시하고 임금을 만나거라. 그리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쳐라. 명심하겠습니다, 스승님. 길람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도성으로 가는 길 주막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들었소. 조씨 내 조카 조성두가 이제 병방이 되었다지 뭐요. 병방이라니 군권을 쥔 거 아니요? 그것도 돈으로 산 자리래요. 매관매직이지 뭐요. 길람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조성두, 그 자가. 하지만 길람은 분노를 사겼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도성에 도착한 길람은 스승의 옛 동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몰래 길람을 도왔습니다. 신분을 만들어주고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지요. 과거 시험 날이 밝았습니다. 시험장에는 수백 명의 선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문제가 나왔습니다. 백성의 고통을 덜 방책을 논하라. 길람은 붓을 들었습니다. 스승에게 배운 학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노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장터에서 굶주리던 자신을 구해준 그 따뜻한 마음이. 길람의 붓이 종이 위를 달렸습니다. 막힘이 없었습니다. 감독관들이 길람의 답안을 읽고 경탄했습니다. 이것은 범상한 글이 아니오. 임금께 즉시 올려야겠소.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원급제는 길람은 장원급제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왕과의 독대가 허락되었지요. 경이 바로 장원급제자인가?
예, 전하. 길람은 품속에서 이 판서의 밀지를 꺼냈습니다. 전하, 이 밀지를 받으시옵소서. 왕은 밀지를 읽고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예, 전하. 조정의 간신들이 득세하고 지방구울에서는 탐관오리들이 백성을 짓밟고 있사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경은 무엇을 원하는가? 길람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신에게 암행어사의 직책을 내려주시옵소서. 백성의 고통을 두 눈으로 보고 악을 징치하겠나이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경에게 암행어사의 마패를 내리노라. 황공하옵니다. 전하. 길람은 어사화와 마패를 받았습니다. 가슴 깊이 품고 남루한 선비 차림으로 변장했습니다. 그리고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10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이었습니다. 박노파가 계신 그곳으로. 고을에 들어서자 길람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마을 전체가 폐허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집들은 무너져 있고 사람들은 남루한 옷을 걸친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요. 조성도 날이 깨서 또 세금을 올리신다네. 이러다간 다들 굶어 죽겠어. 길람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주막 거리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예전의 활기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노파의 주막 주변에는 무장한 병졸들이 삼엄하게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저곳이 할머니의 주막. 길람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왔습니다. 한편 그 시각 주막 안에서는 난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노파, 이 부지는 사또 날이 깨서 저택을 지으실 땅이다. 당장 나가지 못할까? 병졸 하나가 박노파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제발, 이곳은 제가 평생을 지켜온 곳이옵니다. 시끄럽다. 나라에서 내린 명이다. 병졸들이 주막 안에 가재도구를 마구 집어 던졌습니다. 솥이 뒤집어지고 그릇들이 깨졌습니다. 박노파는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남루한 선비 차림의 사내 하나가 주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길람이었습니다. 병졸이 길람을 노려봤습니다. 너는 누구냐? 지나가던 선비요. 이 주막에서 밥 한 끼 얻어먹으려 했는데 무슨 일이오? 상관 말고 썩 꺼지지 못할까? 병졸이 길람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하지만 길람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늘한 눈빛으로 병졸을 응시했습니다. 병졸은 알 수 없는 기운에 눌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야 이놈이. 길람은 병졸들을 지나쳐 박노파에게 다가갔습니다. 부드럽게 노파의 팔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시오? 박노파는 고개를 들어 길람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기에 어린 소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고맙소, 나그네 양반. 길람은 노파를 아랫목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병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노파께 국밥 한 그릇 드리게 해주시오. 그것만 하고 나가도 늦지 않을 것이오. 이 건방진 놈이. 병졸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길람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파께서 배고픈 이에게 밥 한 그릇 주는 것도 죄요? 병졸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결국 우두머리 병졸이 칼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좋다. 밥이나 먹고 썩 나가거라. 병졸들은 밖으로 나가 주막 앞을 지켰습니다. 방 노파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솥뚜껑을 열었지요. 다행히 밥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솥바닥을 긁어 쌀밥을 푸고 마지막 남은 돼지고기 한 점을 올렸습니다. 나그네 양반, 이게 전부요. 변변찮지만 길람의 앞에 놓인 밥그릇이었습니다. 그 위에 올려진 고기 한 점. 10년 전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방 노파가 말했습니다. 세상이 흉흉해도 먹어야 산다오. 이거라도 드시고 힘내시오. 길람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 여전히 똑같으십니다. 길람은 떨리는 손으로 고기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10년 전 그날의 온기가 되살아났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지만 고개를 숙여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을. 배고픈 사람 먹이는 게 뭐 대수겠소. 길람은 밥을 다 먹고 나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밤 여기서 하룻밤 묵어도 되겠소? 나그네 양반, 밖에 저 병졸들이. 괜찮소. 제가 알아서 하겠소. 길람은 밖으로 나가 병졸들에게 은자 몇 냥을 건넸습니다. 오늘 밤만 묵고 가겠소. 내일 아침이면 떠날 테니. 병졸들은 은자를 받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일 아침까지만이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길람은 주막 뒤편으로 나가 마을 사람 하나를 불렀습니다. 여보게 잠깐 이야기 좀 하세. 누구시오? 걱정 말게. 자네들을 도우러 온 사람일세. 마을 사람은 주저하다가 말했습니다. 고을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조성두 병방과 사또 나리 때문이오. 자세히 말해보게. 그 자들이 마을의 공동 우물을 폐쇄했소. 그리고는 자기들이 판세 우물에서만 물을 기를 수 있다며 물값을 받아가오. 길람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오. 토지를 강탈하고 세금을 걷어가고 백성들은 죽어나고 있소. 비리 증거는 어디 있는가? 그건 사또의 관아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때 다른 사람이 속삭였습니다. 아니요. 제가 병방대 카인에게 들었는데 장부는 관아가 아니라 마을 입구 조성두의 개인 창고에 숨겨져 있다고 하더이다. 길람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창고가 어디에 있는가? 마을 입구 느티나무 옆이오. 고맙네. 이제 돌아가 보게.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네. 길람은 밤을 틈타 움직였습니다. 품속에서 작은 호각을 꺼내 불었습니다. 멀리서 어사무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어사 나리, 고을 외곽의 군사들을 매복시키게. 내일 아침이면 암행어사 출두를 하겠네. 명을 받들겠습니다. 길람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자물쇠를 풀고 안으로 들어가니 수많은 문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비리 장부. 길람은 매관매직의 증거와 백성 수탈의 기록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주막으로 돌아온 길람은 박노파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다가가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길람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새벽이었습니다. 조성두의 신복 하나가 주막으로 몰래 들어왔습니다. 수상한 선비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지요.
신복은 길람의 보찜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찬란하게 빛나는 암행어사의 인장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신복은 급히 조성두에게 달려갔습니다. 병박날이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주막에 묵은 선비가 암행어사입니다. 조성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어서 군사를 모으십시오. 조성두는 이를 갈았습니다. 좋아. 어사고 뭐고 죽여버리면 그만이다. 새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아침 8시 사또의 관아 마당에는 수백 명의 무장 병졸들이 집결했습니다. 칼과 창이 햇빛에 번쩍였고 살기가 마당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조성두가 말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놈을 잡아라. 어사를 사칭한 역적이다. 병졸들이 주막을 향해 몰려갔습니다. 주막 안에서 박노파가 떨었습니다. 나그네 양반, 어서 도망가시오. 길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십시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무슨 말씀이? 할머니께서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주막 안 깊숙이 숨어 계십시오. 길람은 박노파와 마을 사람들을 주막 안으로 대피시켰습니다. 그리고 홀로 주막 앞으로 나섰습니다. 수백 명의 병졸들이 주막을 에워쌌습니다. 조성두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내 놈이 어사를 사칭했다는 그 선비로구나. 길람은 조성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조성두는 길람의 얼굴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인데 기억이 나지 않소. 길람이 웃었습니다. 조성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관없다. 어사를 사칭한 죄로 즉결 처형하겠다. 병졸들이 일제히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수십 자루의 화살이 길람의 목을 향해 조준되었습니다. 죽여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길람이 조성두를 향해 말했습니다. 조성두. 조성두의 몸이 굳었습니다. 예놈, 어떻게 내 이름을? 길람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0년 전 장터의 거지 소년을 기억하시오. 조성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내 놈이? 그렇소. 당신이 도둑으로 몰아등에 흉터를 새긴 바로 그 소년이요. 조성두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안 돼. 내 놈은 죽었어야 했는데. 길람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적선의 대가는 기적으로 돌아오고 악행의 끝은 파멸뿐이요. 길람은 소매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마패였습니다. 하늘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그 외침과 함께였습니다. 와! 주막 주변에 숨어있던 어사무사들이 사방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산 너머에서는 국왕의 직속 부대가 함성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저것은 왕의 군대다. 병졸들이 당황했습니다. 조성두는 말에 올라타려 했습니다. 도망쳐.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길목을 막아섰습니다. 이놈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오늘이야말로 심판의 날이다. 병졸들은 무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희는 그저 명을 따랐을 뿐입니다. 길람이 칼을 뽑았습니다. 조성두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조성두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죽어라.
길람은 가볍게 조성두의 칼을 쳐냈습니다. 조성두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흑! 길람이 조성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려 보였습니다. 옷을 찢자 깊은 칼자국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보이오. 당신이 10년 전 내 등에 새긴 증표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분이 그때 그 거지 소년이었단 말인가. 어사 나리께서 우리 고을 출신이셨구나. 길람이 조성두를 마을 사람들 앞에 끌고 왔습니다. 이 자는 10년 전 죄 없는 소년을 도둑으로 몰아 흉터를 새겼소. 그리고 매관매직으로 병방 자리를 샀소. 사또와 결탁하여 우물을 독점하고 백성의 토지를 강탈했소. 이 모든 증거가 여기 있소. 길람은 어젯밤 확보한 비리 장부를 높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만세, 어사 나리 만세. 한편 사또는 관아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젠장, 이게 무슨 일이냐. 몰래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길목을 지키던 어사무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또 나리, 어디 가시려오? 저리 비켜라. 어사무사들이 사또를 붙잡아 밧줄로 묶었습니다. 어사 나리의 명이요. 순순히 따르시지. 사또는 광장으로 끌려왔습니다. 조성두 옆에 무릎 꿇렸습니다. 길람이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너희들의 비밀 창고를 확인했다. 군사들아, 창고를 열어라. 군사들이 창고 문을 부쉈습니다. 그 안에서 수천 가마니의 곡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것이 모두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것이요. 마을 사람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굶주릴 때 저것들을 숨겨두고 있었구나. 길람은 주막으로 걸어갔습니다. 박노파가 문 뒤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오십시오. 박노파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나왔습니다. 길람이 박노파의 손을 잡고 광장 한가운데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장원급제자의 예를 갖춰 큰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나그네 양반, 이게 무슨... 길람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저입니다. 10년 전 장터에서 굶어 죽어가던 소년 길람입니다. 박노파의 눈이 커졌습니다. 길람이, 내가, 그때 그 아이가, 예, 할머니. 할머니께서 주신 고기 한 점이 저를 살렸습니다. 길람은 다시 저를 올렸습니다. 그 고기 한 점이 나라를 구하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박노파는 길람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잘 살아줬구나. 잘 자라줬구나.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어사 나리 만세. 박노파님 만세. 고기 한 점의 기적이다. 주막 마당에는 10년 만에 가장 따뜻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창고에서 나온 곡식으로 밥을 짓고 고기를 삶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웃었습니다. 길람은 박노파 곁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드디어 은혜를 갚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불이야, 마을에 불이 났어. 잔치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도망쳤던 사또의 친위대 잔당들은 고을, 상류 우물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병박 나리와 사또 나리를 구해내야 한다.
잔당의 우두머리가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검은 가루가 담긴 주머니였지요. 이것을 우물에 뿌려라. 그러면 마을 전체가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망설일 시간이 없다. 어서. 잔당들은 우물 속으로 독가루를 대량으로 살포했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달아났습니다. 잔치 마당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마을 사람들이 우물물을 떠다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 시원하다. 오늘같이 좋은 날이 또 있을까? 아이들도 물동이를 들고 물을 마셨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요? 한 사람이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이어서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배야. 어머니, 저 죽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바닥에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에서 거품이 나왔습니다. 길람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어사무사 하나가 외쳤습니다. 어사나리, 마을 곳곳에서 불이 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길람이 돌아보니 초가집들이 삽시간에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가뭄으로 바싹 마른 집들은 순식간에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영모다. 사또의 잔당들이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신의 저주다. 역병이 돌았다. 어사가 나타나 하늘이 노하신 것이다.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박노파가 쓰러진 아이들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아이들아, 정신 차려라. 아이들을 부축하려다 연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콜록콜록. 박노파가 비틀거렸습니다. 할머니. 길람이 박노파를 붙잡았습니다. 주변은 이미 불길과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군사들아, 불을 꺼라. 하지만 불길은 너무 빨리 번졌습니다. 어사 일행과 백성들이 주막거리에 고립되었습니다. 길람은 독에 중독된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피부가 검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독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성두가 포박을 풀고 일어났습니다. 혼란을 틈타 밧줄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쓰러진 병졸의 칼을 주워 들었습니다. 길람, 내 놈을 죽여야 내가 산다. 조성두가 길람의 등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길람은 독 기운에 비틀거렸지만 간신히 몸을 틀어 칼을 피했습니다. 검을 뽑아 조성두와 맞섰습니다. 이 미친놈. 칼과 칼이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길람의 몸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까 물을 마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하하, 내 놈도 독을 마셨구나. 조성두가 길람을 밀어붙였습니다. 마을 사람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어사나리, 고을 의원들이 모두 달아났습니다. 뭐라고? 역병이 두렵다며 모두 고을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중독된 사람들은 점점 더 심하게 신음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요. 길람은 스승 이판서에게 배운 의술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독은 너무 생소했습니다. 강력하고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런. 길람은 자신의 무력함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막의 석가래가 다 내려앉았습니다. 박노파의 머리 위로 떨어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길람은 몸을 날렸습니다. 방 노파를 감싸 안았습니다. 불길이 두 사람을 에워쌌습니다. 크악! 조성두가 그 틈을 노려 길람의 등을 찔렀습니다. 이제 끝이다. 길람은 피를 토했습니다. 방 노파가 울부짖었습니다. 길람아!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습니다. 불길이 치솟고 독이 퍼지고 칼이 등을 꿰뚫었습니다. 길람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물이다. 물을 끼얹어라. 차가운 물벼락이 쏟아졌습니다. 불길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자야, 내가 왔다. 길람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연기 너머로 백발의 노인이 보였습니다. 스승님. 이 판서였습니다. 뒤에는 수십 명의 의관들이 약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 판서가 조성두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이놈을 제압하라. 호위 무사들이 달려들어 조성두를 제압했습니다. 아, 안 돼. 놓아라. 이 판서가 길람을 일으켰습니다. 정신 차려라, 길람아. 스승님, 어떻게 내 위기를 예견하고 달려왔다. 이제 걱정 말거라. 이 판서는 의관들에게 명했습니다. 즉시 병자들을 분류하라. 독의 증상을 살펴라. 예, 판서 나리. 의관들이 재빨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판서는 즉시 의관들을 지휘했습니다. 중독 증상이 심한 자부터 분류하라. 예, 판서 나리. 의관들이 아이들과 노약자들을 먼저 모았습니다. 이 판서는 쓰러진 사람 하나의 손목을 짚었습니다. 맥을 짚어보더니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것은 서역에서 건너온 독이로구나. 판서 나리, 해독할 방법이 있사옵니까? 있다. 하지만 특별한 약초가 필요하다. 이 판서가 주막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부엌 한 구석에 매달린 말린 약초 다발을 발견했습니다. 저것이다. 이 판서가 약초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초와 황기로다. 방 노파께서 귀한 약초를 보관하고 계셨구나. 방 노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배탈 나는 이들을 위해 늘 준비해 두었던 것이옵니다. 좋다. 이것이면 해독할 수 있다. 이 판서는 의관들에게 명했습니다. 즉시 큰 솥에 물을 끓여라. 이 약초를 달일 것이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의관들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길람은 스승의 도움으로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등의 상처는 깊지 않았습니다. 조성두의 칼이 빗나간 것이었지요. 스승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이 남았다. 조성두를 결박하라. 예, 스승님. 길람은 칼을 들고 조성두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성두는 무사들에게 붙잡힌 채 발버둥 쳤습니다. 놓아라. 놓으라고. 길람이 조성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결코 빠져나가지 못한다. 길람은 조성두를 밧줄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 가장 깊은 곳에 가두도록 명했습니다. 이놈이 다시는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하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한편 솥에서는 탕약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약 냄새가 퍼졌습니다. 이 판서가 국자로 탕약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좋다. 이제 되었다.
이것을 병자들에게 먹여라. 의관들이 탕약을 그릇에 따랐습니다. 길람이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먹이겠습니다. 길람은 먼저 박노파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이것을 드십시오. 길람아. 박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 마셨습니다. 따뜻한 탕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곧 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숨이 트이는구나. 할머니. 길람은 다음으로 쓰러진 아이들에게 탕약을 먹였습니다. 1명, 2명, 3명. 아이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아이고, 우리 아가.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의관들도 분주히 탕약을 나눠주었습니다. 한 시즌쯤 지나자 중독되었던 백성들이 하나둘씩 눈을 떴습니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어. 어사 나리와 판서 나리의 은혜로소이다. 길람은 어사무사들을 불렀습니다. 사또의 잔당들을 잡아라. 한 놈도 놓치지 마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어사무사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잔당들은 마을 외곽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빨리 도망쳐야 한다. 저 산 너머로 가자. 하지만 이미 길목은 막혀 있었습니다. 꼼짝 마라. 어사무사들이 잔당들을 포위했습니다. 아, 안 돼. 잔당들은 전원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이 숨겨두었던 나머지 독하루와 범행 공모 서신도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을 어사 나리께 가져가라. 증거물들이 길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길람은 서신을 읽고 이를 갈았습니다. 사또와 조성두가 우물의 독을 풀고 마을을 불태우라 명한 것이 분명하구나. 영모죄를 추가로 물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라. 해가 저물 무렵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사 나리, 저희가 주막을 다시 지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집도 탔지만 함께 힘을 모으면 금방 지을 수 있습니다. 길람이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고맙소. 고맙소이다. 마을 사람들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타버린 주막과 집들을 치우고 새 기둥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판서는 붓을 들어 상소문을 작성했습니다. 전하께 이번 사건의 전말을 올려야겠다. 상소문에는 길람의 용기와 박노파의 선행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분들께 특별한 포상이 내려져야 할 것이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독 기운을 완전히 씻어낸 박노파는 주막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길람이 옆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으시지요? 박노파가 길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길람아, 너는 내가 준 고기 한 점으로 나를 살렸구나. 할머니, 아니, 나뿐만이 아니라 이 고을 전체를, 아니 나라를 살렸구나. 박노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적선이 이렇게 큰 기적이 될 줄이야. 인과응보란 정말 하늘의 이치로구나. 길람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모두 할머니 덕분입니다. 길람은 고을 책임자들을 불렀습니다. 고을의 모든 우물을 새로 파라. 그리고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하라. 예, 어사 나리. 다시는 백성들이 물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고 아이들이 뛰어놀기 시작했습니다. 길람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진짜로 은혜를 갚았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완벽히 해소되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고을은 예전보다 훨씬 풍요롭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재건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손으로 다시 지어진 주막은 이전보다 더 크고 튼튼했지요. 어느 날 조정에서 사신이 찾아왔습니다. 어사나리 전하의 교지를 받으시옵소서. 길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신이 교지를 펼쳤습니다. 주막 적선당지산 당이라 하사하노라. 또한 어사 길람은 임무를 완수하였으니 조정으로 복귀하라. 황공하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적선당이라니 선행을 쌓는 집이라는 뜻 아니오. 전하께서 박노파님의 덕을 인정하신 것이로구나. 박노파는 새로 달린 현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적선당이라는 글씨가 햇빛에 빛났습니다. 이런 과분한 은혜를. 길람이 박노파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할머니께서 평생 베푸신 선행의 대가입니다. 며칠 뒤 길람은 고을 관리들을 불렀습니다. 고을 창고의 곡식 중 일부를 떼어 적선당에 기탁하라. 박노파께서 평생 쌀과 고기가 끊이지 않도록 하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길람은 또한 큰 금괴를 가져와 박노파 앞에 놓았습니다. 할머니, 이것으로 편히 지내십시오. 하지만 박노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길람아. 나는 그런 것이 필요치 않다. 하지만 할머니, 박노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배고픈 이들에게 고기 한 점 나눠줄 수 있는 여유면 충분하다. 그것이 내가 평생 바라던 것이니라. 길람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할머니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다음 날 길람은 고을 입구에 큰 솥을 설치하도록 명했습니다. 누구든 배고픈 자는 이곳에서 거저 먹을 수 있도록 하라. 예, 어사나리. 이 솥을 관리할 비용은 나라에서 영구히 지원할 것이다. 솥 옆에는 팻말이 세워졌습니다. 배고픈 이여 부끄러워 말고 이곳에서 배를 채우시게. 떠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길람은 관복을 단정히 갖춰 입었습니다. 그리고 박노파를 정중히 가마에 모셨습니다. 할머니, 가마에 오르십시오. 아니, 이게 무슨. 오늘은 할머니께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 날입니다. 길람은 박노파를 태운 가마를 앞세워 마을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길 양옆에 늘어서서 절을 올렸습니다. 박노파님, 감사합니다. 적선당 만세. 박노파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렬이 적선당 앞에 멈췄을 때 길람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 길람은 이 박노파님을 평생의 어머니로 모시겠소. 와!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길람은 박노파 앞에 꿇어앉아 깊이 절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조정으로 떠납니다. 하지만 반드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박노파가 길람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가거라, 우리 길람아. 백성을 위한 어진 정치를 펼쳐다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세월이 물 흐르듯 흘렀습니다. 길람은 조정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청렴하고 백성을 아끼는 그의 명성은 온 나라에 퍼졌지요. 마침내 정승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명절이 되면 길람은 반드시 고향 고을을 찾았습니다. 관복을 벗고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고 적선당에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길람이. 길람은 직접 부엌으로 들어가 고기를 삶았습니다. 두툼한 돼지고기를 정성껏 삶아 방 노파 앞에 올렸습니다. 어머니, 드십시오. 고맙구나, 길람아.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마치 진짜 어머니와 아들처럼. 이 판서도 조정으로 복귀했습니다. 간신들은 모두 처벌받고 충신들이 다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길람과 이 판서는 함께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지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왕실의 귀감으로 기록되어 후세에 전해졌습니다. 세월은 또 흘렀습니다. 방 노파는 80이 넘는 나이까지 천수를 누렸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방 노파가 길람을 불렀습니다. 길람아,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을. 내 평생 행복했다. 내가 있어서, 이 고을이 있어서. 방 노파는 길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기 한 점이 이런 기적을 만들 줄이야.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길람은 방 노파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고을 전체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장례식 날 온 고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길람은 직접 상여를 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 상여를 메고 방 노파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적선당 할머니, 편히 가십시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방 노파는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묻혔습니다. 며칠 뒤 적선당 앞마당에 큰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고기 한 점의 기적. 비석에는 방 노파와 길람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장터를 지나던 나그네들은 비석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선행이 이런 기적을 만들다니. 우리도 남에게 선을 베풀며 살아야겠구나. 세월이 더 흘러도 적선당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지금도 배고픈 이들은 그곳에서 따뜻한 밥과 고기 한 점을 얻어 먹습니다. 노을이 지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적선당 처마 밑에서 누군가 따뜻한 밥그릇을 건넸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 위에는 두툼한 고기 한 점이 올려져 있었지요.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배부르게 드시고 가세요. 고기 한 점의 기적은 그렇게 영원히 이어졌습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는 진리와 함께 배고파 죽어가던 소년에게 건넨 고기 한 점, 그것이 10년 후 나라를 구하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방 노파는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고픈 이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뿐이지요. 하지만 그 작은 선행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고 결국 고을 전체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 하나가 어쩌면 그 사람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고기 한 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적선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기적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